보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근접했을 때 리밸런싱을 해서 뭐 이런 리밸런싱을 통해서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지켜나간 투자자들이 결국은 많은 수익률, 그동안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고요. 반면에 그러한 시장 예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 있었는데 시장이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더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수익을 못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게 욕심 그리고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내가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8년도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전에 이미 환매를 하시거나 굉장히 그 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을 때 환매를 하셨다면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투자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이익을 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고객이 목표 수익률을 정했다고 하면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됐으면 일단 한번 털어주는 것,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했을 때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해야지 내 수익으로 오는 거고요. 한번 털어주고 다시 뭐 적립식으로 가입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산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밸런싱 전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전망을 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 전략과의 조금 약간의 투자 전략 자체를 새로 세우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물론 시장 예측 뭐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의미가 시장 예측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좀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자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요. 네. 시장 예측은 가급적 좀 배제하는 게 낫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주식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자산과 그리고 안전 자산의 어떤 그 비중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같은 주식형 펀드나 같은 채권형 펀드 중에서도 좀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리밸런싱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리밸런싱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진화하고 발전해서요. 이제는 같은 위험 자산군 내에서의 리밸런싱 그리고 무위험 자산군 내에서의 리밸런싱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 보시면은 고점 대비 최근 3년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각 유형별로 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내에서의 고점과 저점 간의 어떤 그 수익률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각 주식 유형별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하는 뭐 북미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하락의 폭도 뭐 차이가 별로 그렇게 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시장, 중국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고점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점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같은 주식형 펀드에 담아가는 주식형,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주식형 펀드에 담아가는 자산 내에서도요, 이머징 시장의 비중과 선진국 시장의 비중을 리밸런싱을 통해서 계속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또 해외 시장을 세분화해서 또 이머징 시장과 선진국 시장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눠서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외에도요, 대한투자상품이라고 해서 또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또는 실물 시장에 투자하는 형태,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ETF 시장,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한투자 펀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와 또 대한투자 펀드를 또 리밸런싱 적절하게 섞어서 리밸런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맡기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운용해주는 대로 이제 조금 맡긴다는 개념이 강했는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투자자 본인의 어떤 그
의지라든가 좀 할 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개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리밸런싱을 완벽하게 해나간다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리밸런싱의 니즈를 좀 그 충족시켜줄 만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없을까요? 네, 뭐 사실 투자자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해주는 펀드 이런 것도 물론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그다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그런가요?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 돈을 내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산은 또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품보다는 뭐 그러한 형태를 일부 가미하고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또 어떤 좀 공부도 하고 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 상품 이러한 상품들을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가 엄브렐라 펀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전환형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의 펀드를 보면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려면요. 펀드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펀드를 환매를 하고 또 재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브렐라 펀드는 이러한 형태의 환매와 재가입,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또 중간중간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애버린 그런 펀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엄브렐라 펀드 형태가 전환형 펀드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펀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이 펀드는 고객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리밸런싱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셔야 되지만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버렸고요. 또 굉장히 전환하는 게 쉽기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이런 불편함들을 굉장히 좀 없애버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엄브렐라 펀드 형태를 보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의 그 고객이 가입하는 펀드 이게 이제 고객이 가입하는 펀드고요. 이 하위에 이제 여러 개의 형태의 펀드를 넣어놓습니다. 뭐 주식형 펀드, 혼합형, 채권형, 인덱스, 또 기타 뭐 여기에 대안투자 펀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처음에 가입했던 펀드가 뭐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다라고 하면 시장의 상황이 좀 변해서 내가 인덱스 펀드라든가 또는 대안투자 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그런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방법은 환매를 하고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불필요한 어떤 그런 절차도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굉장히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전환권을 가입하는 시점에 부여를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이 엄브렐라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되는 그런 펀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상품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비슷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예.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는 것은 결국 이제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펀드를 가져간다라는 개념이고요. 젊은 시기에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도 좀 벌고요. 젊은 시기에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도 타고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젊은 시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확 늘려놨다가 이제 은퇴 시기가 되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없고 그때는 이제 노후 자금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기에 공격적으로 좀 운용을 해서 벌어놨던 자산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채권형 안전자산으로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가고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좀 더 줄여나가면서 벌어놓은 자산을 좀 지켜나가는 구조. 그래서 노후에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자는 그런 컨셉이 바로 라이프사이클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네. 라이프사이클 펀드도 형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투자자가 내가 리밸런싱을 자체적으로 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펀드 내에서 자동적으로 비중을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고객이 처음에 가입했을 때 20세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펀드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 또는 10년 주기에 한 번씩 또는 1년 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이 펀드 내에서 자동적으로 고객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펀드 내에서 자산의 구조가 변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상품의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형태의 그런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시장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드 가입 형태, 뭐 엄브렐라 펀드 형태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하위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사이클 2030, 또 3040, 4050, 5060, 6090 이러한 형태의 이제 펀드들이 있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나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따라서 2030이라고 하면 20대와 30대가 가입하기에 적절한 그런 형태의 상품이다. 그리고 라이프사이클 3040은 30대와 40대에 걸맞는 상품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2030,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는 주식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식형 투자가 80에서 100%까지 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라이프사이클 5060 클래스를 보면 주식형의 비중이 30% 이내에다 반면에 이제 채권형의 비중이 70%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젊은 나이에는 주식형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또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채권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전환형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매년 2회에 걸쳐서 펀드 간 전혀 불필요한 절차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그러한 이 엄브렐라 펀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6090까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네요. 네, 채권형 아예 그냥 채권만 담아간다는 그런 형태의 60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쪽지 시험 시간입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그러세요? 네, 아주 기쁜, 네. 문제를 좀 더 엄선해서 내야겠는데요. 네,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그 문제 주셨던 부분, 그리고 정답부터 소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문제 주셨었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자산운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난주 문제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 보수에 대한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각종 보수 중에서 신탁 보수와 펀드 회계 감사 보수 비용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러한 신탁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쳐서 지칭하는 용어를 맞추는 문제였죠. 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네네, 좀 어려운 네. 문제였죠. 네, 모두 합친다. 모두를 이제 보통 이제 토탈이라고 한다. 네네네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답은요? 네, T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TER은 각종 펀드 이렇게 사이트라든가 또는 판매 회사의 사이트를 가셔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렸죠. 네,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답은 TER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뭐 어렵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아이디를 최강 기획가 그리고 타임서퍼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WLGUS 이렇게 아이디 쓰시는 세 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이 세 분께는 저희가 경제 도서를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